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리멘토입니다. 기업에 지원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채용 공고를 검색하고 그 공고 내용들을 보는 것인데요. 이번에 2개 기업 정도를 선택을 해서 채용 공고를 볼 때 어떤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아자동차가 있는데요. 기아자동차를 보니까 2022년 9월 18일 23시 59초까지 마감인데, 날짜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만약에 제가 지원한다고 하면 9월 17일까지는 적어도 꼭 제출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1시간 전까지는 해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진짜 예기치 않은 변수로 제출하면서 뭔가 업로드가 안 되거나 여러 상황들이 연출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출을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요청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기업들은 풀어내려고 하겠지만, 처음서부터 그렇게 엉켜버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루 전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기를 저는 강력히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부문이나 분야나 직급이나 근무 지역 등이 나와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본인이 이런 사이트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곰곰이 진짜 생각해보고 하시기를 바라고, 이 안에 있는 조직 속에도 저는 한번 쭉 읽어볼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전 오토랜드라고 해서 오토랜드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기아에서 생산하는 곳을 오토랜드라는 브랜딩을 한 거네요. 그래서 기아가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나름대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쓸 때 저희는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굉장히 노력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채용 공고를 봤었을 때 기아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생산에 있어서 보면 완성차 생산, 파워트레인 생산, 그 완성차 생산에서도 조립, 도장, 자체 프레스, 설비 보존, 생산 및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설관리와 같은 그런 어떤 세부적인 직무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우선 딱 보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회사가 하는 일, 그리고 이 직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볼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어디서 하는지도 분명히 볼 것 같아요. 지원 자격을 보면 23년 2월 졸업 예정 또는 졸업하신 분이니까 2월에 졸업을 꼭 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4학년인데 2월에 졸업이 불가하다면 채용 진행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다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어학 성적이 있었을 때 이게 어디 어학 성적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영도 이런 거는 너무 형식적으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다 들어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저는 좀 우대 사항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작성할 때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그 기업이 가장 갈증 나는 것들을 이 안에다가 사실은 적어 놓거든요. 완성차 생산, 파워트레인 생산, 안전 환경의 우대 사항을 보면 20 계열 전공 혹은 관련 자격증 보유하신 분이니까 이거는 여기 직무에 있어서 굳이 다른 계열도 되는데 20 계열이나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완성차 생산의 파워트레인 생산 안전 환경에서 직무가 어떻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가 이력서에 기재돼야 될 사항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완성차 및 파워트레인 생산에 관심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관심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경력상에 저 완성차나 파워트레인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어떤 활동을 했었던 것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지금 이 포인트들을 그냥 저는 관심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와 같이 어떤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심사위원이나 나중에 면접위원이 보다가 우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눈이 되게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가
하나가 다 잘 보이면 다른 것들도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요소들이 면접위원의 약점인 후광 효과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인 업무에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책임감이 강하다는 건 이 직무에 계신 분들이 적어도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 전 책임감이 있어요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발휘한 구체적인 사유, 정말 대단하지 않아도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일 모레 마감인데 이 마감인 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항이 추가됐다. 근데 나는 다른 약속이 있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속을 취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갔다 와서 적어도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든 완성해서 노력했다와 같은 어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어필해 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분과 원하는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직무가 그 완성체 생산에서 파워트레인 이게 안전환경이면 이 라인에서 여러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환경에서 내가 한번 일해본 적이 있다던가 이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능동적 같은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요가 아니라 이 적극 능동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일부러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력이든 자기소개서든 제가 보기엔 이런 어떤 애티튜드 같은 것들은 자기소개서에 많이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뽑아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이런 포인트들을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게 저는 합격을 가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을 한번 또 볼까요? 요기요 영업 담당자 한번 모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에 띄는 게 입사 축하금 면접비 지급한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사항인데, 요기요에서 아마 다른 기업들도 어떤 신입이든 경력이든 채용의 니즈가 굉장히 많지만 요기요는 정말 많이 제가 생각하기엔 급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더 많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인력을 뽑는데 능동적인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에 지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요. 만약에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입사 축하금을 주고 면접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사람 뽑고 싶다는 얘기는 진짜 급박하거나 영업 인력을 빨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업무 내용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잘 봐야 돼요. 신규 가맹점 확보하고 판매 채널 확장, 사장의 요기 서비스를 안내 영업, 잠재 가맹점을 밟을 모니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기요의 영업 담당자는 이 신규 가맹점을 어떻게든 많이 확보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직접 영업하는 거죠. 거기 직접 사장님들 만나서 오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거는 경력 무관해요. 영업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대요. 이럴 때는 진짜 영업 의지만 있으면 정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역시 뭐냐면 경력 무관이라는 거는 이 일을 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나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보면 목표 수립을 달성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시는 분,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시는 분,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책임 성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기요를 지원하실 때, 아니면 제가 지원한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경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력 사항이든 자기소개 사항이든 내가 좀 목표 수립을 해가지고 일에 보람을 느끼는 분은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목표가 주어지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나 영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걸 알면서도 힘들면서도 굉장히 그걸 즐기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로 목표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달성 느끼는 게 좋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일을 할 때 늘 목표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거는 숫자다? 그러나 난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목표를 달성했었을 때 너무 좋다. 그리고 난 또 그래서 너무 또 힘들지만 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성장하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와 같은 어떤 요지를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근데 외부국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직접 영업하는 거예요. 요기요 가맹하세요 해서 이제 요기요에 보면 거기에 이제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이 영업자들의 어떤 목표라 가가지고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콜드 컬이
튜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예상하지 않은 곳에 가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진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얻거나 설득해본 경험을 써주면 이것도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채용 공간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기업이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것들을 외부적으로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키포인트를 뒤에 숨겨진 맥락들을 잘 살펴서 지원하시고 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진짜 채용 공간에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채용 공고에서 기업이 굉장히 갈증 느끼는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취업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포인트를 잘 잡다 보면 그리고 의지를 끝까지 갖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진심으로 여러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늘 생각하고 고민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